가셔야 된대서. 아니 저분 가시는 거였다면 아까 보냈어야지.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해야 자, 되니까. 김용민 의원 질문하세요. 그 쓸데없는 말에 참견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없는 말이라뇨. 자, 질문하세요. 장난도는 거예요. 순서를 막 어기고 막 그래요. 자, 굉장히 공정지가 문제. 참고인에게 질문 겸 원장님께도 같이 물어볼 건데요. 자, 5년 전에 외교부 청사 감사하면서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 설계 계약, 설계 용역 계약 뭐 부당 처리와 그다음에 청사 관저 가구 구매 수의 계약 부당 체결 이런 것들로 징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때 징계를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이번 건에서는 위법 행위가 지금 더 많아요. 그런데 징계가 없네요. 뭐 인사자료 통보가 네. 사실 징계에 준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물었어요. 이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을 징계하려고 했더니 그 퇴직을 해버려가지고 징계를 못합니다. 자, 우리 참고인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결정에서는 사실 뭐 그 여러 가지 불법 사항이 지적되긴 했는데 그 주의 요구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번에 그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뭐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착수했다는 점과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통상 이 정도의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 형사적으로 또 문제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면 김호진 증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혹시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하셨나요? 저희 아직 고발은 하진 않았어요? 예. 보니까 감사 결과에서도 뭐 과다 지급된 공사비 신속히 회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고발 조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방탄 창호 설치에 대해서는 15억 7천만 원 부당이득 취했다. 그래서 국고 손실돼서 이거는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과다 청구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은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이 감사 청구를 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참여연대 감사 절차 진행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네. 그게 허위 통보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그 22년 12월에 그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이라는 네. 통지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관련해서 감사 실시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렇다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초 9월 달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의 각주 1번을 보면은 2022년 12월 14일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요 해당 부분의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부지 선정 부분은 제외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감사 보고서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감사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허위로 통보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패방지 건의기법에 의하면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을 하면 감사원은 그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를 결정을 했는데 감사원이 임의로 그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그리고 누군가 그 부분을 제외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가 부지 선정 부분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통지를 한 것이라면 이거 자체가 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발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은 안 하신 거네요. 예. 네. 김호진 증인
네. 왜 그 퇴직했어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그 총선 출마에 뜻이 있어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 출마하셨어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거 책임 피하려고 퇴직하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저도 정치권 출신이라서 원래 출마가 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퇴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하신 거를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하지만 퇴직했더라도 법적 책임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하거나 아니면 참여연대에서 고발하시는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 이번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네.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림의 정영균 대표 되시죠? 네.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히림에 최근에 입사한 분들이 뭐 국방부에서 근무했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군인 출신들이 대거 입사해서 히림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세요. 저희는 3명의 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황희표 대표가 주로 대외 관계와 그 CM 쪽의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 대표는 체육계랑 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대학 탁구연맹 회장도 했고 서울시 탁구 협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민해총 활동을 활발히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어떤 특혜를 받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떤 부분을 특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저희가 군 쪽에 그 많은 인원들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과거 20년 동안에 그 해군 기지, 특전사, 그 다음에 장보고 잠수함 기지, 그리고 지금 현재 KF-21, 그리고 공군 헬기 등 국방부 일을 수도 없이 많은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수행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6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들을 실무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분들을 영입을 했고요. 언론에 정리해 나왔던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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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과 좀 다른 내용이라서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 받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최영문 참고인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문하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 간사님, 좀 우리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예, 예.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니까 1차 경고 한번 주세요. 예. 송석준 의원 질문 안 하실 거면 다음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까? 누가 질문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빨리 하세요. 하라래 사는 게 아니라 내 차례라 하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3탄 4개월에 빠졌다고도 그래요. 예, 소득주도 성장,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 한다 하면서 경제 파탄, 민생 도탄, 거기다가 또 있는 자들 괴롭히겠다고 세금 폭탄,
결국은 그것이 서민들로 돌아와서 부동산 시장 망가지고 3탄에다가 또 4개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교 참사, 안보 위기, 사회 분열 이렇게 3탄 4개월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 5년의 그늘이 아직도 찐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바뀌어야 될 정무직도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늘 이 국감장에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 얼마 안 남았다. 동료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레임덕을 넘어서 탄핵 전야 같다. 정말 이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기저기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이제는 국격 6위로 세계가 불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 케이스,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 시장 경제, 포용, 경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제 내일 모레 저물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배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2차 양명주 김명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거듭거듭. 모두가 다 뻥이고 과장입니다. 오늘 명태균 오빠가 대통령이시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공식으로 발표했잖아요. 우리 영부인 그 친오빠를 말씀하신대요. 자꾸 그런데 왜 이럽니까? 3부 골프장 3부를 얘기하는데 3부 토건이라고 자꾸 우겨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오늘은 바로 2차 양명주 김명관의 관을 따지는 날이에요. 관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청와대를 정말 포기하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바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바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광화문 청자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막상 시작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죠. 국민들께 약속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거라면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어려웠지만 지켰지 않습니까? 바로 용산시대 열었습니다. 구중궁궐 청와대 들어가면 편하세요. 모든 것이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 속으로 나와서 용산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저 어쩔 수 없이 또 새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관저를 급히 마련하는 와중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해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뭐라고 문제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오늘 까발겨 보십시다. 오늘 하나하나 제가 제 시간이 더 많으면 다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검찰총장께서 도저히 이거 대한민국 사법정의 무너져서 안 되겠다 해갖고 결국 돌아서서 바로 검찰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서 바로 새로운 또 정부의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또 최재형 감사원장 어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원장 도저히 이거는 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 너무 참다 못 참아서 바로 다시 또 돌아서서 우리 당에 오셔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제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최재해 감사원장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동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을 갖고 오늘 괴롭히고 이렇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정말 공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세요.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의 서슬퍼런 공정의 칼에 다들 존중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이런 귀한 분이 여기 와서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도록 이렇게 방치합니까? 제발 자제합시다. 자제해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바로 1분 더 주세요. 좋네. 그 스태핑 보세요. 계속 소통하시려고 했잖아요. 그걸 방해한 게 누굽니까? 이상한 기자가 자꾸 괴롭혀서 결국 이 도스태핑 소통이 끊어지고 또 자꾸 또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아니라고 안 믿어줘야지. 자꾸 이러지 맙시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김호진 증인 우리 그 관사 이전에
관여하셨죠? 예, 예. 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죠? 예, 오늘 또 여기 와서도 자꾸 정말 동료 의원님들 질의가 너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몰아가는 결론을 정해놓고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관사 이전 관해서 솔직한 심정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의혹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솔직한 심정으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시간 부족하시면 손 들고 또 다시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길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 문답 과정에서 감사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다 제출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절차상 미비점, 미진한 점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완수해 내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TF, 그다음에 관리비서관실, 행안부, 다른 또 유관 부처들도 굉장히 직원들이 진짜 눈도 못 볼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 한 분은 이빨이 다 빠져서 전부 다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필 수 있지 않았겠나. 그 당시 상황은 좀 그런 게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건태 의원님, 직접 하지 마시고 그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세요.